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2년 4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존에 코드를 너무 많이 고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제가 적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기존의 코드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리팩토링이죠. 그러면 리팩토링을 안전하게 기존에 개발을 하면서 이제 리팩토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뭐 리팩토링 끝날 때까지 유지 보수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 이제 뭐 개발 환경, 뭐 배포 방식, 오류 테스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 또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경험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꺼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컬리는 지금 고도몰에도 버전이 있는데 그 옛날 버전, 옛날 PHP 5점 대 버전이 통용되는 이나무 모델을 이나무 모델을 어 레가시가 엄청 많고 제일 제가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함수 안에 글로벌 변수를 잡아 가지고 어 코드가 되어 있었고, 만일 코드 하나를 분석을 하려면 include된 파일 막 20-30 개를 다 같이 봐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의 레가시가.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먼저 어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라라벨로 옮겨 놓은, 그러니까 거의 그 고도모의 코드를 그대로 라라벨에만 옮겨 놓은 코드가 있었고, 어 뭐 계속 마이그레이션은 하셨지만 사실은 레가시가 엄청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계속 물건은 팔아야 되고 장애는 나지 말아야 되고, 어 문제없이 레가시 코드를 새로운 코드로 바꿔야 된다, 많이 고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디자인 패턴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특히나 인터페이스나 뭐 전략 패턴이나 어댑터 패턴들을 이용해서 어 테스팅 코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피처 테스트를 짜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짜 놓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들을 분리를 해내고, 이제 그 라라벨에 있는 매니저 패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 저희는 그렇게 레가시 코드들을 다 어느 정도 많이 해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저희 컬리의 기술 블로그에 가면 저희 이제 장바구니 관련된 이제 모델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저희가 했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카트가 나오게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교체되는 카트,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맞춰서 저희도 장애 대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 이제 네, 모던 코드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디자인 패턴이다. 네. 저희 컬리는 그렇게 어떤 기존 코드를 안전하게 리팩토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럼 컬리에서 이제 컬리 네. 사례를 들려주셨는데요. 네. 이 한 번에 네. 많은 코드를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한 번에 왕창 다 수정하고 나서 배포하자 이렇게 배포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쪼개고 쪼개면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아,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빅뱅 같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원장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변경이나 데이터 변경이 있을 때만 했고요. 대부분 다는
진짜 고객은 알지도 못하는,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레이턴시를 개선하고 성능을 개선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컬리 보시면 진짜 아무도 모르게 계속 뭔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그 쇼핑몰 솔루션이었었잖아요. 맞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변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쇼핑몰 솔루션을, 그러니까 솔루션인 페이지가 있고, 네, 새로 이제, 완전히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떻게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네, 네. 가면서 동시에 두 개가 운영되는 식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고도몰이 그 템플릿이라는, 그 뭐죠? 그 템플릿이라는 그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아, 갑자기 스킨, 테마. 네, 스킨 같은, 네, 템플릿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막 자기만의 문법으로 되어 있고, 다 그 많이 동적, 이제 동적 도움을 형성해서 뭐냐 뷰나 뭐 리액트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PHP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개발자도, 그러니까 뭐 조그만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큰 회사의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나뉘게 되고, 또 앱 개발자가 나뉘게 되고, 그러면 앱에서 쓰는 API가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론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들은 API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API를 분리하게 되고, 그럼 저희는 이제 컬리닷컴에 API 도메인을 만들어서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거기에 다 옮기고, 옛날 로직들은 다 이제 그냥 놔두는 거죠.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코드 하나라 잘못 수정하면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어서. 네. 지금도 사실은 레가시 덩어리예요. 현재 페이지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인가?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어요. 아, 테마, 이제 그 기존의 고도물이 이제 테마, 그런 스킨 이제 자체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네, 그거와 관련된 이제 작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게 되는데, 어, 그럼 이제 데이러님이 손들었대. 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컬리를 이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프레임워크로 한다면은, 기존에, 네. 나는, 코드 이그나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네. 라라벨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그러니까, 어, 뭔가 그렇게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거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 페이지는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로 돌아가고, 또 일부 네. 페이지는 이제 라라벨로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동시에 이제 양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코드를 계속 조금씩 넘겨가는 그런 식의 네. 네. 방식.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의 이제 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고도모를 사용하고, 고도몰인 상태였는데, 그거에서 이제 조금씩 옮겨가게 된 건데,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옮겨가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옮기셨나, 그게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 그러니까 기존의 고도몰에는 세션 기반의 쿠키와 세션, 레디스 세션을 가지고 있는 세션 기반의
서비스로 돌아가는데 일단은 API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홈페이지 위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JW 토큰을 이용하든 이제 API와 뭐죠 렌더링된 페이지 간에 서로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고도몰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일단은 그냥 다 라라벨인데 라라벨로 그냥 액션에다 다 셀을 박는 거죠. 셀을 박아서 일단은 돌아갈 수 있게. 근데 그 작업은 제가 하지 않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올려놓고 QA를 다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QA를 다 돌리고 그렇지만 그 코드들이 아까 말했지 라라벨에 원래 고도몰에 있던 알짜배기 그냥 날것의 코드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모던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은 코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패턴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그다음에 느슨하게 하면서 거기다 테스팅 코드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한 거고요. 사실 레가시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코드 이그네이터를 라라벨 퍼블릭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빅뱅으로 다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레가시를 지켜가면서 레가시를 하나씩 태역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종의 새로 만들어서 새로 오픈합니다 하라고 딱 오픈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던이든 새로운 리피토리는 코드가 나올 때도 사실은 빠르게 롤백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배포를 하고 빠르게 롤백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들을 잘 적절히 이용해서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테스팅도 넣을 수 있게 하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이그네이터에 있는 코드를 제가 짠 코드 아니고 누가 짠 코드를 한 이틀인가 3일 밤낮을 해서 라라벨로 옮겨본 기억.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코드를 잘 옮겨놔서 테스팅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빅뱅으로 그거를 옮겨가지 못하더라고. 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은 저희 비즈니스에 문제가 되지 않을 선 정도까지의 결정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이런님이 손 드셨다고 하는데 제이런님도 말씀을 좀 들어보시는 게. 제가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저 지금 방금 확인했네. 너무 확인이, 게더타운 채팅 확인이 늦었습니다. 제이런님, 네,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우선 제가 모던 퍼그 이 정모회는 처음이어서 네,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서 우선 근데 오늘 주제가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거랑 좀 많이 닮아가지고 우선 한번 저희 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윤영진님이 말씀하신 사례랑 좀 비슷한데 저희도 커머스에서 이제 기존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최근에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버전에서도 문제없이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뭐 밝혀도 되나요? 물론이죠. 네. 우선 저희 이제 재고 전문 쇼핑몰이라고 해서 리싱크몰이라고 제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우선 아무래도 서비스를 빨리 런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기존에 뭐 호스팅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들 이용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가비아의 퍼스트몰이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선택했던 이유가 그 우선 소스가 거의 오픈돼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쉽고 그리고 비교적 그때 PHP 7에다가 코드 이그나이터 3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커머스가 커지고 이런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레가시 코드들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기존의 코드를 건드리는 거는 최대한 그 배제하고 새로운 코드에서 이제 해야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그게 한 1년 전이었고요. 근데 마침 그때 운이 좋았던 게 저희는 좀 제가 서버리스 관련 쪽을 좀 되게 관심이 많아서 라라벨 베이퍼 같은 솔루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라라벨에서 나오는 인증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솔루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용을 하면서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한 500% 정도의 이제 레이턴시가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그런 퍼포먼스를 좀 이제 부스팅 할 수 있었던 게 그 라라벨 베이퍼를 이용을 했던 경험이 제일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라벨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항상 그 베이퍼를 첫 우선순위로 두는데, 지금 아직 근데 그런 이제 베이퍼를 잘 쓰는 게 별로 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레가시 코드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V2 버전으로 이동을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고려했던 거는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을 고려를 하되 새로운 버전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해야 됐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인증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상품 검색이나 고객들이 이제 비회원이어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 카탈로그 같은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게 그 AWS 클라우드 서치 해가지고 그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서치를 적용했던 게 되게 좀 좋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서버리스이다 보니까 그런 클라우드 서치에 대한 그런 뭐 모니터링이나 그런 관리 매니지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좀 더 비즈니스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클라우드 서치 간단하게만 좀 설명 수 있어요? 어떤 보통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엘라스틱 서치를 많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AWS 서밋 보다가 이제 클라우드 서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우선은 그 리싱크에 약간 이거는 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게 리싱크가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한데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다 모든 것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서버리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급했던 게 검색 부분이었는데 근데 마침 클라우드 서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클라우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덱싱 방법도 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케일링 아웃도 다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좀 우선 제 혼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되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검색 테스트나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되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리싱크의 검색 엔진부터 상품 카탈로그까지 모든 것을 지금 다 클라우드 서치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거나 뭐 어디 비즈니스적 요구사항으로 뭘 뭐 많이 그런 거죠. 뭐 이미지 리사이징을 빨리 해야 돼라고 하면 보통 개발자들은 막 이제 GD 라이브러리 갖고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CDN을 사세요. CDN을 써서 리사이징 솔루션 있는 CDN을 사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게
그 인건비보다 적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이런님이 한 것처럼 검색 엔진이 필요하면 클라우드 서치를 사용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 저희도 항상 저는 이제 먼저 구현을 하기보다는 현재 비즈니스 시점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이 있으면 먼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여튼 뭐 저희도 검색 엔진이 다른 이제 타사에 비해서는 아직 뭐 추천이나 이런 것도 다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선 기존의 레거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검색 속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 자연스럽게 그게 전환율에도 많이 좀 올라간 것으로 지표로 또 나와서 좀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완벽한 것을 이제 구현을 한다기보다는 기존 나왔던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선을 이제 돌리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 레가시 도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나는 열심히 이제 리팩토링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비즈니스는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달리 했던 게 우선 제가 비즈니스는 히스토리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메인터넌스 부분은 제가 다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레거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다른 인력이 이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바뀐다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그걸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최대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배포하는 API의 볼륨 자체를 되게 좀 대신 작게 가는 형태로 했죠. 이게 너무 API 볼륨이 또 커지면은 이게 또 계속 리팩토링이나 이런 구현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서 처음에는 뭐 상품 카탈로그에만 집중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별로 이제 필터링 하는 기능을 만든다. 그리고 검색을 도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일스톤을 뭐 내부적으로 좀 짧게 가져서 그렇게 좀 변형을 했었고, 지금 그 모델은 그대로 적용을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저는 메인터넌스를 최전방에서 총알바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방어하는 분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방어하는 동안 그 뒤에서 그걸 새로운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콜라보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이전을 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약간 놓쳤는데 코드 이그나이터 3로 원래 되어 있었고 그 코드 이그나이터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고 새로 짜는 거는 또 따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 새로운 API들은 아예 별도의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 결과적 인증도 다 새로운 서버에서 다 인증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자들이 느끼는 레거시 코드 쪽은 아마 이제 주문하고 이제 주문 취소하는 이런 결제 부분이거든요. 새로 이 두 개, 추가하는 것만 새 걸로 했다? 새로 추가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뭐 검색이나 카탈로그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 카탈로그 서비스를 그대로 V2 버전으로 교체를 하는 형태가 예, 뭐 예를 들어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있었으면은 그 상품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이제 구현한 새로운 버전이 있고 새로운 버전이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 페이지를 갈아 끼우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컬리의 사례와 그리고 이제 제이런님 쪽의 사례에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이 API가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도메인이 그 기존의 레거시 도메인과 이 API 쪽 도메인이 이제 다르겠죠? 서브 도메인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프레임워크로 완전 이제 모던하게 API를 구축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제 그렇게 운영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그렇게 치면은 결국은 프론트랑 백만 잘 떼어놔도 백을 여기서는 이거 쓰고 저기서는 저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는 게 다 되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기존 레거시 코드가 프론트랑 백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일단 그거부터 떼내면 좀 다음 스텝이 좀 자유로워질 수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회사가 성장을 빨리 하게 되면 사실 인원수가 늘잖아요. 근데 네. 백엔더 프론트엔드를 동시에 하시는 뭐 능력자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나중에 와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명확히 구분이 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프론트와 백엔드가 분리되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례 통해서 외부 솔루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영진님께서는 뭔가 이미지 리사이징, 뭐 캐시 이런 게 필요하면은 CDN을 쓰자, 뭐 이런 거였다든지, 또 아까 전에 클라우드 서치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이제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그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CDN 같은 경우도 CDN 있는 건 대부분 뭐 다들 알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CDN은 CDN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CDN을 이용해서 이미지 뭐 리사이징을 이렇게 그 용도로 뭐 사용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사례들이 공유가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발표도 많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앞서 좀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왔어요. 뭐 라라벨의 바이퍼, 네, 뭐 그 얘기도 나오고 베이퍼. 했는데, 베이퍼, 예, 제가 쓰질 않아서 잘 네, 몰라서요. 여기서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이거 뭐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이나 게시판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라벨 쓰시는 분들은 베이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쓰질 않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조금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 이런 장점 때문에 도입을 했다, 요것도 또 뭐 짧게라도 언급해 주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베이퍼를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우선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포인트는 배포가 되게 간단하고요. 그리고 롤백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롤백도 CLI 명령어 한 줄로 롤백이 되고, 그리고 도메인 DNS 관리도 베이퍼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캐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간단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평소에 제가 서벌리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보통 노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벌리스로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PHP도 이제 커스텀 런타임이 지원이 되면서 PHP도 람다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된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라벨에서 이제 테일러 오토엘이 이제 베이퍼라는 걸 내놓고, 정확히는 베이퍼는 AWS 람다 위에 PHP 컨테이너를 그냥 쉽게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냥 하나의 이제 툴인 거고, 뭐 베이퍼 없어도 동일하게 이제 서버리스 코드를 PHP에 올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튼 저희는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최대한 뭐 한 달에 뭐 $40 정도의 돈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배포하고 매니징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때 제가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고민 안 하고 베이퍼를 도입을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라라벨 9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라벨 8 버전으로 하고 있었어요. 라라벨 8 버전이랑도
궁합이 좀 잘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베이퍼를 적용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베이퍼를 했을 때 그 손해보는 부분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 볼륨에서는 아직은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면 받지 아직 그런 이제 커스텀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저희도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베이퍼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도커를 쓰셨던 분들은 그대로 뭐 베이퍼를 이용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롤백은 제가 베이퍼 하면서 딱 3번 정도 있었는데 정말 그냥 CLI 명령 한 번으로 롤백이 그냥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베이퍼를 하면은 그 코드가 계속 압축이 되면서 배포가 될 때마다 계속 버전이 이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 최근 3번째 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최근 3번째 그 지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LI로 돌리는데 끝나는데 한 5분 정도의 배포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버전의 그런 관리와 배포 기존 것도 뭔가 똑같이 뭔가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 기존 것과 이제 새로운 것을 동시에 같이 또 배포하고 같이 또 롤백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그 레거시 코드는 결제 부분밖에 없는데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이제 새로운 버전을 이제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레거시와 이제 그 모던 버전을 이제 V2 버전을 이제 같이 가고 있었지만은 한번 저희가 코드를 V2로 갔던 거는 다시 레거시로 돌아갔던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그게 가능했었던 부분들은 계속 이제 V2 버전에서는 저희가 자동화 테스팅도 아직은 예, 없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 테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크리티컬한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저희는 우선 찝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잡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좀 이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리스키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뭐 결제가 안 된다거나 뭐 장바구니 상품이 안 담긴다거나 금액이 바뀐다거나 이런 이제 약간 좀 커머스에서 좀 크리티컬하게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이제 바로 배포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V1과 V2가 이제 그 같은 API를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예, 없었습니다. 대신에 V1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다 그냥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 같은 뭐 GitHub나 그리고 퍼스트몰 자체가 이런 버전 관리가 좀 용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소스가 서버 라이센스 때문에 서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제 로컬에서 받아서 뭔가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태는 아니어서 그거는 이제 불편한 대로 저희가 계속 갔던 케이스고 대신에 이제 V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GitHub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팀원들과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좀 뽑았던 케이스. 라이센스 때문에 버전 관리가 어려운 거는 처음 알게 됐네요. 우선 코드가 일부 부분은 좀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물론 네, 그 암호화된 부분은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선은 저는 이 레거시 코드를 너무 제가 이걸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레거시 코드는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게 불편하지만은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만 좀 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그냥 FTP 접속해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얼만큼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지만은 비즈니스는 이제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 저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법도 알고 어떻게 개선하면 분명히 퍼포먼스가 나은지도 다 이제 명확한데 우선 이제 손이 없으니까 우선 레거시는 최대한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팀원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팁이기도 한데 그 리팩토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히스토리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발전이 되고 변형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팀원들한테 지시를 할 때도 요청할 때도 그 이제 체크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짚는 것들이 좀 팀원들도 얘기를 하기를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괜찮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코드를 이제 많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모던 개발로의 전환, 이제 어려움이 지금 주제인데 계속 이제 언급됐던 거는 역시 그 버전 관리 깃 같은 버전 관리 도구를 이제 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모던 개발을 위해서 이제 모던 개발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모던 개발 환경에 이제 배포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전에 그런 변경한 히스토리를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찾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배포도 그런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 이제 롤백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는데 롤백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또 코드를 변경했는데 이력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개발자들이 새로 그런 리팩토링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모던 개발로 넘어가기가 정말 이제 어려워지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 PHP 버전뿐만 아니라 그 PHP나 또 웹서버의 환경까지도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 것도 동작을 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것도 이렇게 되는데, 뭐 개발 환경이 이제 두 가지의 개발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개발 환경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이런님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근데 우선 그 레가시 코드는 뭐 지금도 저밖에 만질 수가 없어요. 네. 아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새로운 그 V2에서는 도입을 했었던 게 제가 이제 팀원들을 이제 뽑기 전에 이제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협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개발 환경을 동일하게 세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마침 이때 또 그 라라벨에서 세일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우선 제가 그 라라벨 세일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기존 버전은 홈스테드랑 베이건트 이용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라라벨 세일 이용을 하면서 도커 기반으로 개발 환경을 다 세팅을 해보니까 이거는 바로 그 다른 팀원이 오더라도 30분 내에 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세팅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V2 버전에선 GitHub랑 GitHub 액션으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라라벨 셀 이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통일시켜 놨습니다. 컬리는 일단 발렛을 사용하고요. 발렛을 하는 중의 이유는 사실은 아까 뭐 세일이나 도커를 이용하거나 해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특히나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많이 분화하게 되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렛을 이용해서 그냥 그 디렉터리명 .test만 해도 바로 나올 수 있게. 다만 그 발렛에 깔려 있는 환경들의 기본적인 그 결정은 일단은 그 PHP 개발 저희는 챕터라고 부르는 챕터에 리딩하는 제가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되어 있는 익스텐션들은 도커에 같이 동일하게 되기만 하면 된다. 까지만 해서 도커와 발렛을 적절히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 코드 어떻게든지 배포를 PHP가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 툴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좀 오픈소스 같은 오픈소스적인 마인드라고 하자면 도커가 그나마 현재 대안이지 않을까. 이유는 PHP 버전을 자유롭게 적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을 미리 세팅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닝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줄게 되고, 이미지를 끌어와서 그냥 업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CI들을 구성을 하실 때 많은,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물어보거든요. 계속 어떻게 CI 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뭐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가 되면 배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스터 브랜치 배포되는 그 시점부터 빌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빌드하고 뭐 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거든요. 정확하게 그 이제 12 팩터라는 문서를 보게 되면 롤백 포인트와 배포 포인트를 갖다 유니크 키로 잡는 부분들이 남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컬리는 발렛을 잘 사용한다. 그리고 요즘에 발렛 3.0에서 각 폴더마다 PHP 버전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나와서 지금 PHP를 계속 스위칭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발렛은 잘 정확하게 이제 몰라서 그런데 그 발렛 그러니까 베이그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추얼 머신을 띄우잖아요. 근데 발렛은 버추얼 머신 아니죠. 발렛은. 네, 아니죠. asterisk.test라는 어떤 도메인을 중심으로 만일 그 안에 폴더명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도메인에 대한 연결을 폴더로 그냥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폴더 자체를 갖다가 파크라는 명령어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면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index.php 딱 떠놓고 그냥 뭐 PHP 인포 보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한 테스트 거기서 단순하게 뭐 라라벨을 깔아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렛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렛에는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들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코드 이그나이터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발렛을 이용하면 그 프로젝트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또 그 프로젝트마다 PHP 버전이나 또 PHP INI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INI를 계속 동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발렛 3부터는 PHP 버전을 폴더로 구분할 수 있어요. 폴더별로 PHP 버전 폴더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은 PHP INI도 폴더별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만일 버전별로 다른 세팅을 하면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PHP몬이라는 앱을 꼭 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PHP 버전 간에 스위칭을 할 때 까먹거든요. 계속 까먹고 이제 막 PHP 8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PHP 7로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PHP몬을 같이 사용하는데, PHP몬을 사용하게 되면 버전이 다 이렇게 상단바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볼 수 있는데, 이제 PHP몬 같은 경우는 발렛을 굉장히 잘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상생해서 쓰면. 두 분이 이제 각각 지금 사례 그 환경을 얘기해 주셨고 발렛을 사용하는 것과 아까 전에 그 뭐 도커도 사용하셨었던가 그 제이러님이 저기 라라벨 라라벨 네. 세일이요. 세일이요? 그거 저 완전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네, 예. 또 새로운 새로운 걸 알았는데요. 제 시리가 왜 대답을 하지? 네. 새로운 거를 알았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편리한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라라벨이 진짜 많은 그런 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참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별의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다 제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만일 제가 요즘에 느끼는 부분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이제 이제 PSR4를 알게 되고 컴포저를 쓰게 되면 이제 막 패키지를 막 따라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라라벨 5로 되어 있는 거를 7까지 올리는 과정 중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패키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 프로젝트였어요. 패키지 간의 버전 상성도 다 있잖아요. 라라벨의 상성도 있고 PHP 버전 간의 상성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패키지스트에서 찾아보고 이게 어디까지 지원하고 이걸 다 찾아서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이 개발자가 이 패키지를 다 온전하게 이해를 해서 요 개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드를 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라라벨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뭐 필요한 것들은 검증 그 패키지를 사용하기 전에 검증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즘에 원래 그 JWT에 관련된 패키지로 타임온 JWT 어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메인턴스 안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새 버전이 안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복장이 터진 사람들이 포크를 떠가지고 네, 새 버전을 냈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는 타임온 네가 만들었던 그거는 다 지키겠다. 다만 네가 너무 대응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그 방향성은 유지하되 코드만 일단은 최대한 돌아가게는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네, 오픈소스네요, 오픈소스. 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쓸 때 내가 원하는 패키지가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그 커밋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PR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도 봐야 되고 최근 커밋도 봐야 되고 또 제가 저희 예로 하나 들면 저희는 카프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PHP나 자바나 다 카프카를 쓰는데 좀 이제 패키지스트에서 카프카로 검색하면 어떤 중국 친구가 만든 라이브러리에 나옵니다. 그게 1등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코드를 까보면 잘못 만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컴포저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을 안 하고 이제 RD 카프카라는 익스텐션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판단이고 왜 그랬냐면 RD 카프카의 커밋수와 뭐 스타수와 사용되는 또 그 메인턴스 되는 걸 보면 믿을만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타임온 JW 어스를 해놓고 엄청 고생하고 지금 토론한 지 1시간이 되었는데요. 잠시 그 이벤트에 대한 안내와 또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